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애니어그램 8유형 부모의 자녀 양육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니그램을 쭉 1유형부터 지금 부모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육이라는 것도 다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유형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알았을 거예요. 8유형은 지도자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유형은 이게 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이 강함, 또 이 자기 주장, 이것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형 부모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직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이. 또 아주 지배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형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행동하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8형은 단호함이 있다는 거죠. 단호함. 그러니까 엄격하겠죠. 이 부모들은 8형 부모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격이 바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형 부모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의지를 자녀에게 막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아이에게는 치명타가 되죠. 그 아이들도 이제 성격 유형이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요. 8유형의 부모가 밑에서 8유형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8유형은 6살짜리 7살짜리도요. 그것도 대장이에요. 그러면 애기 대장하고 어른 대장이 둘이 맞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갖다가 함부로 막 욱박지르거나 막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출한 자녀들 보면요, 8형 자녀 중에서 가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요, 잠깐 제가 설교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는데요, 다 8형 부모님과 8유형 자녀들에 있어서 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3건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아이를 갖다 강하게 해버리니까 유한 애들은, 예를 들면 9유형은 아주 유하고 수용적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받아주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8유형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8유형은 왜 그런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이 8유형은 서열이 딱 정해졌어요. 어른들도요, 8유형들이 막 큰 싸움 일어난 거 보시면, 여러분 봤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8유형과 8유형이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순번이 정해져야 되는, 서열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8유형끼리 모이면 서열이 정해지면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막 서로 때리고 장난해도 괜찮은데, 서열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8유형 한 사람이 다른 8유형에게 이렇게 뭐 때린다든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서열이 딱 정해지면요, 아무리 장난기를 하든 뭐 때리든 친구 간에도 아무 사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만일 이제 엄마한테 대든다,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8유형은요. 왜냐하면 서열의 침범이에요. 아버지라는 권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도 보면요, 아버지가 전혀 아이한테 굳히지 않죠. 8유형 자녀라든가 7번에 8번 날개를 가진 자녀라든가 이런 애들은 부모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터져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앉으려고, 아이는 앉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성격 유형을 잘 알아야 자녀 양육을 잘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8유형은 강하다, 의지가 강하다, 단호하다, 그리고 이제 분노를, 화를 내면 8유형은 딱 얼굴에 감정 표현이 그냥 딱 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에게 감정 표현이 그러면 애가 얼어불잖아요.
그 유연한 성격 유형들은 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부모들은 아이가 막 복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맞아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맞아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더 때리세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 이제 그 학교 교사들 제가 세미나 하면서 지도부장인가요? 이런 분들이 막 아이 때렸던 일들을 아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을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요즘은 잘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벌써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 그 지도 교사 부장 이런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 어렸을 때 선생님이 때리면 기분 좋냐고 코를 씩씩 불어요. 그래서 팔유형들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면요. 학생이 경찰에다 제일 고발을 먼저 하는 게 팔유형이에요. 못 참아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팔유형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유형들을 상당히 조심성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유형은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팔유형이 꼭 조심해야 할 것은요. 화가 날 때는요. 절대 진정한 다음에 그 시도한 다음에 하라. 만약 자녀가 팔룡일 때도 화가 날 때는 건들지 말아요. 좀 진정시킨 다음에 하고 부모도 화가 났을 때는 진정한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화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입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어요. 둘 주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왜냐하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귀를 둘 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이제 서구 미국 같은 데서 보면요. 이런 분들은 이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생활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거 본 거를 모른 척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나 벌어지면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본점을죠. 조심해야 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팔룡은요. 자녀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제가 이제 팔령 얘기하다 이 성경 말씀했는데 팔령은 자기 말 자녀가 얘기하지 않고 벌써 이분은 그 말하는 순간 이해의 의도라든가 모든 생각을 안다 하고 생각하니까 말을 그냥 딱 끊어버려요. 끝까지 안 들어요. 이제 팔령들이 앞으로 자녀와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우리가 자녀의 얘기를 말 속에 그 감정이 흐르는 것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수용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갖다가 그냥 옥박지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팔령 어머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막 제가 팔령 어머님들 교육할 때 보면 아이를 그냥 막 함부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막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팔령이 팔령 자녀에게 강한 아이들에게는 이제 부러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고 끝까지 들어보고 그 말 속에 감정이 어떤 것이 숨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요. 그 팔령들은 잔소리를 하거나 공부 강요하지 않아요. 멀리 보고 교육한 그런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제 그 팔령 자체는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에게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과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요. 팔령의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한 사람한테는 더 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강하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팔령이면요. 그 팔령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하면 더 강해져요. 그러면 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령은요. 약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항상 강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눈물이 있습니다. 강하다 해서 눈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령을 대할 때는 약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 친구가 하나 고등학교 다닐 때 또 그냥 막 싸움쟁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냥 아주 강한 팔령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이 돌멩이를 들고 막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요 옆에서 제가 이 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이 이름을 딱 부르면서 재춘아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요, 자기가 그래요. 네가 이 부드러운 말을 하면 돌멩이를 집었다도 그냥 놔준다고. 이때 그 표현이 지금 와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약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약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령이 옆에 계시면요, 강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팔령은 약하게 대하면요, 아주 그 사람 또 부드럽게 대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이든 자녀간이든 우리가 양육 형태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자녀를 잘 보호하고요. 모든 것을 그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살라고. 그래서 이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런 유형이 또 팔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팔령 강하지만 약한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